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히들 지내셨어요? 동양의 약선 식료학 분야에서 그 기본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음식을 약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약선 식료학의 기본 원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조금 이해를 돕고자 약선 식료학과 식품 영양학을 좀 비교하면서 개념을 좀 더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20여 년 전부터 약선에 관심이 커지면서 약선 붐이 불었었습니다. 지자체에 약선 요리 대회도 있었고 또 한약재 관련 분야에서는 한약재의 활성화를 위해 약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조리사들은 건강지향 시대에 맞춰서 약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공식품 개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였어요. 최근에는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했지만 식품 전공자들의 이 개념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식품영양학, 조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기존의 서양의 식품영양 조리학을 기반으로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약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약선 식료학이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동양 철학 사상과 동양 의학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식품영양학도 서양 의학을 기본으로 하는 내용인데 그것의 공부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일반인들이 이 약선 식료학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약선은 맛있는 음식과는 관계가 없는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몸에는 좋지만 맛은 없고 비싼 음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양의학의 그 대증적인 치료의 한계가 좀 부각이 되고 또 최근에는 자연치유라는 개념이 건강과 먹을거리 영역의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서양의 분석적이고 개체적인 접근보다는 동양의 이 통합적인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약선 식료학은 이제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식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을 기틀을 마련해 가면서 현재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건강과 먹을거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서양의학과 영양학은 우리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 유입된 학문으로서 서구인들이 정립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약선 식료학은 동양의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부정적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 등 서구의 것은 왜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또 그러면서 허준, 동의보감, 대장금 등에서 막 매료되잖아요. 찬사를 보내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사대주의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중국, 일본과 함께 동양, 특히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환경 속에서 연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삶의 모습이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동양의 이런 사상적 배경이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지금까지 서구의 가치에 탐닉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동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통 가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동양이라는 지리적인 환경에서 생성된 문화나 사상과 그에 기반한 삶의 방식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양과 동양의 의학이 사람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건강의 정의, 질병의 의미, 또 바른 먹거리의 섭취 방법 등등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서양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매우 달랐고 철학, 문학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 방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분석적이고 원자론적인 시각이라면
동양에서는 전체 맥락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만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 밥상이 더 온전해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제 처음 접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꼭 서양의 식품영양학과 동양의 약선식료학의 차이가 뭔가 하나 예를 통해서 먼저 조금 이해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즉 식품을 보는 가치가 다르다는 예입니다. 양파를 하나 볼게요. 서양에서는 이 양파에는 비타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고 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지질 농도를 내려주는 식품으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좋은 식품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분들은 많이 드십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양파의 기미, 즉 하늘의 기운이 따뜻하고 땅의 기운은 매운 기운으로서 폐의 경락을 따라 작용하며 위의 기운을 건강하게 해주고 담을 녹여주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대사되지 못하여서 적체되어 부적절한 열이 존재하는 현대 습관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리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파즙을 만들어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마구 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식품영양학에서는 지방을 내리고 혈압을 내리니까 드시라고만 권장하고 있죠. 이 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쌀밥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양에서는 이 쌀은 소화되면 포도당 함량이 아주 높아져서 혈당을 높이므로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은 식품으로 강조하고 있었고 일반인에게도 잡곡밥보다는 매우 좀 현명하지 못한 음식으로 이렇게 인지되어 있었어요. 반면 동양에서는요, 쌀은 평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단맛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비, 위, 경락으로 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비위를 건강하게 하고 기를 돋우는데 최고의 식품이며 또 묽은 설사가 있거나 또 비위가 허약할 때는 최고의 약이 되는 식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차이의 이 두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융합을 통해서 식품을 바르게 이해하느냐가 바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식치보감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해서 바른 융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식치보감에서는 약선식료학의 관점에서 그 기본 원리와 그 기본 원리에 따른 식품의 효능, 또 궁합, 조리 등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DNA에 들어있는 삶의 기본 원칙이기에 이해도 쉽고 여러분 더욱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서양의학에 기반한 식품 영양이 우리 밥상과 건강을 이야기하는 기본 원칙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쪽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또 다른 반쪽인 이 동양의 의학과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약선식료학이 있음을 알아가고 이 알아감의 기쁨과 함께 실천을 통해서 또 더 건강과 행복을 많이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